이 지구촌의 그 문화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이겨내려면 남보다 노력을 몇 배 더 해야 되고 머리를 또 몇십 배 더 사용해야 되고 그 뇌를 많이 사용하면 세포가 몸이 많이 경직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 없이 이렇게 경쟁대에서 살다 보니 몸은 끝없이 이제 굳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경쟁대회에서 그냥 손을 탁 놓고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고 경쟁은 해야 되고 그렇게 경쟁에서 싸우다 보면 세월을 한동안 보내다 보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서 무너진 자기 몸을 그때 가서 들여다보면 이미 인생은 막바지에 가버린다고. 그래서 나 어제 우리 젊은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편으로는 막 대견스럽기도 한데 아니 저 나이에 내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 소화를 시키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워. 어떤 말을 해도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졌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그냥 벌써 이렇게 몰아치고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하다가 저 몸 상하면 어찌하라. 이런 걱정이 또 한편으로는 밀려왔어. 그래서 저런 젊은 사람들이라면 몸 관리만 잘 해 들어가면 이 머리가 지능 지수가 끝없이 향상되겠구나 하는 걸 또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한강 작가 하시지, 노벨 문화상 한강 작가. 그 사람 머릿속에는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라고 판단이 가름이 가? 가름 안 가지. 나는 가름이 다 가. 그 작가의 머릿속, 속속을 다 들여다본 것 같아. 그러면, 그 한강 작가의 머릿속까지, DNA까지 다 느끼고, 다 알 정도면, 자네 머릿속을 내가 못 뒤집어낼 것 같나. 확 뒤집어내지. 전달이 온다고. 이런 지능을 가진,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저런 젊은이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소화시키는 것을 보고 야, 역시 젊은 사람들 상대로 내가 이게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 도대체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고장난 몸뚱이를 들고 와가지고 뭐 세월 다 흐른 다음에 이제 뭐 호흡해보겠다고 이거 앉아있는 자네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내가 쓸데없는데 힘을 너무 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한 쇠물에다 대고 쇠푸대에다 대고 내가 물건을 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했어요. 그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뭔가를 주입을 시키면 빨리 습득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느껴서 아, 희망적이다. 내가 빨리 재빠르게 지금 AT 호흡 수련으로 딱 돌려놓은 것이 정말 잘했구나. 그 AT 호흡 수련 이것도 제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젊은 세대에 맞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 뭐 명상이야 좌선이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싹 다 빼고 AT 하고 들어가니까 젊은 애들이 바로 흡수가 되잖아. 이처럼 이 수행 문화도 좀 뭔가 획일적으로 바뀌어야 돼. 바꿀 때 옛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옛 것은 간직하고 보존하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눈높이에 맞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포장을 해서 연출시켜서 내보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돌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몫인데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어. 내가 수행을 끝내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조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저희들 몸에다 적용시켜서 마음에다가 테스트해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한 다음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세월이 너무 많이 소요돼 버렸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 수도 없어. 요만큼 가르쳐 놓으니까 가버리고, 한 5년 가르쳐 놓으니까 괴롭다고 가버리고, 몸이 좀 변화가 올라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가버리고, 몸이 좀 변화가 올라오려면 의식도 변화가 오거든. 몸이 이제 염쪽으로 치닫으면 의식도 힘드니까 가버리고. 그렇게 길러놓으면 가고, 조금 길러놓으면 가고, 한 세월이 벌써 이만큼 흘려버려서 내 나이가 이제 70이 돼버렸네.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 세월이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내가 급선회를 한 거야. 젊은 층은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돌아서게 된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딱 바라보니 현대인들이 걸려있는 병이 있더라. 현대인들이 걸려있는 병이 있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3배씩, 4배씩 또는 10배씩 막 증가를 해요. 질병이. 그 질병이 신경계 장애, 우울증, 자율신경 실조증, 공포증, 무대공포증 같은 거, 이런 공황장애로 이런 병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근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못 찾아내요, 아직. 과학이. 물론 일본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다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것들이 경직에서 오는 거라고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던데, 근데 그 경직은 또 왜 왔느냐를 들여다보는데, 내가 들여다가 보니 과학자들은 경직이 왜 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원인을 과학으로 찾아내지 못했더라. 그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그 경직이 어디서 왔는가? 중력에서 왔어. 압력에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못 찾다 보니 그저 정신적인 약물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해서 공황장애 오면 자율신경 실조가 걸리거나 우울증 오고 하면 바로 정신적인 약물만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직 못 밝혀집니다. 근데 그 원인이 경직이라고 의사들은 밝히는데 그 경직이 어디서 왔느냐고 또 물으면 몰라. 근데 그것은 그 경직은 바로 중력에서 왔다. 내려누르는 압력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몸이 견뎌내지 못해서 몸뚱아리가 압력이 눌린 거야. 근데 이걸 누르고, 이거 압력이 눌려서 경직이 왔다는 것은 까마득히 이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야. 압력이, 자네 보는 내 자네 말 대꾸 들어가서 봤다, 예? 그 기상관측소하고 직원하고 인터뷰했던 과정들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압력량이 나오지. 이처럼 이 우주의 압력이 늘 누르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그 압력이 누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사는 거야. 그 기상과학자도 모른다고. 그 압력이 존재해가지고 뭐 태풍이 불고 압력풍 이런 거는 수치는 알지만 자식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 늘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 산다는 건 모른단 말이야. 못 느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경직을 하는데, 그럼 똑같이 압력을 받는데 왜 유독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같은 압력권을 살면서도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똑같이 1013 헥토파스칼 속에 산단 말이야. 압력권에 대기압을 받고 사는데 유독 그 압력을 견뎌내지 못해서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때문이에요. 그 자아는 곧 정보야. 정보가 자아를 만들어. 그러니까 각자 자아가 각각, 의식이 각각 다르거든. 자아의 크기가 각각 다른데 이 말은 뭐냐면 각 머릿속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각각 다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정보가 적은 사람이 있고 도저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정보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많이 담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그 정보 많이 담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라는 거. 어쨌든 자아는 곧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으냐? No. 그럼 정보 없는 식물인간이 좋으냐? 그것도 no.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자아가 크다 했으니까, 그럼 자아가 큰데 강한 사람은 안 좋은 거잖아.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럼 정보가 없는 사람이 좋은 거냐? 정보가 싹 다 포맷시켜버리면 어찌 돼? 그건 식물인간이지. 그렇게 되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니까. 그럼 정보도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뭐 어떡하라는 거냐? 요런 젊은 사람들이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다방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야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근데 정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말은 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하고 직결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몸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나는 변화시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과학으로 입증이 된 것들이. 이 나의 성격도 남한테 질 줄 모르는 자아가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고 마는 그런 성격 소유자였고, 자아의식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정보가 많다, 이 말이지. 머릿속에 정보도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치면 다 됐으니까. 이랬던 낸데, 그러니까 자아가 많으니까 괴롭잖아, 늘. 의식 때문에. 남들한테는, 야, 저 사람 천재적인 사람이야. 하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만, 그 칭찬 속에 독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능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그걸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 그러다 사회 대열에서 밀려나서 산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도 아주 또 남다르게 수영을 하잖아. 이 사생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을 6번이나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살아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수영 지도를 하는데, 이 몸에서 의식에서 변화를 딱 보니까, 수영하기 이전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수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정보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정보가 곧 자아라고 했으니까, 그 자아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자아를 없애야 고통에서 사라지는 거잖아. 이 말은 뭐야? 정보를 싹 없애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 말이잖아. 그럼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무심이라는 얘기인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뜻인데, 그 자아는 그 정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보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정보가 사라졌다 하면 머리가 완전 바보가 돼야 되잖아. 그럼 깨달은 사람 머리는 바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머리는 말이지, 깨닫기 이전에 한참 자아가 강했던 그 당시의 정보보다 깨닫고 난 이후에 머릿속에 돌아가는 정보가 더 증광실 것 같지. 한 10배는 성장한 것 같아. 이 말은 뇌에 죽어갔던 내 과소성이 내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을 내가 너무 직접 체득을 한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이 폭발적으로 가소성이 일어나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뇌도 이제 즉 살아난다 하는 정설인데, 뇌가 살아나요. 뇌가 살아나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상상을 초월해요. 10살 때, 11살 때, 이럴 때 기억됐던 그 기억들이, 그건 지저분한 것들은 좀 상처 입었던 것들은 사라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간 시절에 입력됐던 그
친구들 이름들, 뭐 주변에 있는 인연들의 이름들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안 괴로울까? 기억이 다 살아나 버리면? 하나야, 어떨 것 같냐? 내가 깨어난 상태였다면 마음 정도에도 괴롭진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 네,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기능이 살아난 상태에서 그 기억이 더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다. 인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상태에서 기억이 살아나면 안 괴로워요. 응? 이해됐지? 인체가 뇌의 기능이 다 살아나더라도 인체가 그 기억 때문에 인체가 괴롭지 않는 상태까지 만들어 놨다면 절대 괴롭지 않고 그 살아난 기억을 100번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신체의 기능은 다운돼 가는데 뇌의 기능만 살아나면 이것은 괴로워서 못 견딘다. 그 살아난 기억 때문에 몸을 더 혹사시켜서 일찍 생명을 단축시켜요. 해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도록 수행을 해야 돼. 하나가 뒤떨어져도 안 돼. 뇌가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야 돼. 이 뇌는 기능이 점점 더 활성화돼 가지고 안에서 온갖 창작이 막 일어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 어디에 괴로움이 오는 걸까? 머리에 오는 걸까? 몸에 오는 걸까? 네? 머리에서 오는 거야. 왜냐하면 몸과 머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머리는 건강한 세포에서부터 시작인 것이.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